안녕하십니까. 카푸셔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오문근입니다. 요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할 것 없이 주차 전쟁이 심각하죠. 때로는 이웃 간에 불상사도 생기곤 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처럼 횡렬 주차를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울 어느 아파트 단지인데요. 횡렬 주차가 1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차들은 이 차를 밀어야만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이러한 경우에 노약자나 여성 운전자의 경우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게 됩니다. 차를 밀 때 요즘은 더군다나 무거운 차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중대형 차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지간한 힘으로는 잘 밀리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차를 밀 때에 척추에 상당한 무리를 줍니다. 근육 강직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신체의 대들보라고 하는 허리에 상당한 무리를 줘서 때로는 일생의 고질병으로 남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겨울에 아주 차갑고 여름에는 아주 뜨겁고 한 그 차의 표면, 또 거기에는 먼지가 많이 묻어 있죠. 그러한 차의 표면을 손으로 접촉하는 데 따른 위생상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운전자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겠죠.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때로 요즘에는 더군다나 이름 모르는 바이러스가 먼지에 묻어가지고 날라온다고도 하고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겨울이 되면 이처럼 눈이 와가지고 빙판이 되면 여러 사람이 밀어야 겨우 차를 하나 밀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횡렬 주차되어 있는 곳에 차를 3대, 4대씩 밀어야 내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상당히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카푸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카푸셔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차를 미는 카트입니다. 간단한 기구를 사용해서 차를 미는 건데요. 이것이 제가 며칠 전까지 만든 카푸셔입니다. 이것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의 뒷부분에 설치할 수도 있고, 이처럼 뒷부분에 설치할 수도 있고, 요 뒷바퀴의 앞부분에 설치할 수도 있고, 4바퀴 중 어느 곳에든지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요 카푸셔는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3가지 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된다고 저는 믿고요. 이 이미지를 잠깐 보면은 앞뒤 구분이 없습니다. 이 카푸셔는 여기서 누를 때는 저쪽이 앞이 되고요, 이쪽에서 하면은 이쪽이 앞이 됩니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납작한 쐐기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납작한 쐐기 형상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커버를 벗긴 내부 모양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부 모양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기아가 7개가 있고 고무바퀴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바퀴가 이렇게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가지고 눈길에서, 빙판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차를 밀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역학적으로 잠깐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 납작한 구조의 요 카푸셔가 들어가면, 자, 이것이 쐐기의 형상을 하고 있죠. 쐐기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이 핸들을 아래 위로 조작을 하면, 아래 위로 작동을 시키면 여기에 있는 레치실, 밑에 것은 물리고 위에는 벌어져 있습니다. 내리 누를 때는 이 기아를 돌리겠죠. 올릴 때는 슬라이딩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돌려주면 이 고무바퀴는, 타이어와 접촉한 고무바퀴는 이렇게 돌아가서 타이어를 감아 올리게 되고요,
밑에 있는 고무바퀴는 아래로 돌면서 지면을 따라서 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특징은 이 핸들과 요 뒷바퀴 접촉점까지가 하나의 일자의 지렛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작은 점까지가 11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1cm니까 인력의 10배로 증폭된 힘이 여기에 작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kg의 힘으로 이걸 눌렀다. 20kg이라고 하면 드는 것은 꽤 무겁지만요, 이 누르는 것은 아주 가볍습니다. 20kg의 힘이라는 것은 두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누를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20kg의 힘으로 누른다고 하면 여기 200kg의 발력이 작용하고 전진력은 약 80kg의 추진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추진력은 바로 일로 영향을 미칩니다. 수평 힘이 80kg이면 요 R2 발력은 약 90kg이 되고요. 요것은 한 36kg이 돼서 두 개의 합력이 바로 여기서 발력으로 작용하고 여기서 한 40kg의 전진력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개 합쳐서 120kg의 추진력이 발생하고요. 여기서 바퀴를 말아 올리는 힘이 또 작용하고요. 그래서 이 힘은 장정 3명 내지 4명이 있는 힘을 다해서 미는 정도의 힘이 발휘됩니다. 작은 두 손가락으로 누르는 힘만 가지고도 장정 서너 명이 있는 힘을 다해서 미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 카푸셔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퀴 중 어느 바퀴나 이것이 적용 가능한 것은 바로 양방향 전환 레칫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또 눈이 쌓였거나 빙판이 된 곳에서는 철바퀴가 있어가지고 마찰력을 보강해 주게 되고요. 또 경사진 바닥인 경우에 차가 밀고 싶은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서서히 자꾸 밀려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스토퍼를, 삼각형으로 된 스토퍼를, 손잡이가 달린 삼각형 스토퍼를 부대품으로 공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면에서 본 내장품 배치도고요. 이것은 커버가 부착된 모양입니다. 이 양방향 레칫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핸들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조작을 할 때는 요 판 스프링의 위쪽에 요 턱이 닿게 됩니다. 요 턱이 닿으면 밑에는 기어에 물리고 위에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를 때 작동이 되고 올릴 때는 슬라이딩 되게 되는데요,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옮겼을 때는 여기에 있는 방향지 로드라는 것이 있어서 요 턱을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다시 요 턱이 또 위로 올라가 가지고 밑에가 물리고 위가 벌어지게 이렇게 되는 것이 양방향 레칫의 특징입니다. 시장 수요는 아무래도 여성 운전자와 노령 운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 이용용으로는 아파트 경비실이나 상가 관리실 등에서 공동 이용용으로 갖고 있다가 빌려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여성 운전자는 전국적으로 940만 명,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120만 명이 되는데요, 이 고령 운전자는 1년에 1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파트 경비실 등의 공동이용 형태로 보급되다가 점차 개인 용도로 차 트렁크 속에 넣고 다니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와 같은 유사한 이런 제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검색된 유사 특허가 3건 있었는데요. 자, 이것이 국내 특허입니다. 2008년도에 나온 국내 특허인데요, 여기에 엔진이 있고 여기 감속기가 있고 이 동력을 위에 아래로 연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특허인데요, 여기 배터리가 있고 모터가 있어서 이걸 돌려주면 따라서 이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고요.
요것이 모터입니다. 모터에 체인을 걸어가지고 다 돌려준다. 이런 것이 3건이 검색되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력을 사용하려면 이 덩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차의 그 밑부분과 지면과의 차이가 15cm 내지 20cm 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두 번째로는 원가가 많이 먹힙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원가가 많이 먹힙니다. 첫째는 엔진이나 모터가 들어가야 되죠. 배터리나 연료통이 들어가야 되죠. 고속 회전하니까 베어링이 필요하고, 베어링이 들어가면 윤활 장치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할 때 또 납작한 구조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 하중이 굉장히 무거워야 됩니다. 적어도 80kg 내지 200kg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동력형 카트는 트럭이나 버스 등 대형 차량에, 예를 들면 항만 하역장 같은 데서 사용될 것이지, 자가용 승용차에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 목표는 저는 크게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초기에는 아파트 경비실 위주로 공동 이용용으로 보급될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잠재 수요의 0.1%만을 목표로 잡고 1년에 10억씩 착실하게 늘려나가겠다, 이러한 시장 점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주차 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의 홍콩, 마카오, 상해, 충칭 같은, 베이징 같은 이런 대도시들, 이런 데는 우리나라와 주차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수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초기에 자동차용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매년 이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이 그 그림인데, 거기에 출품을 해서 홍보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소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차 직장 여성용 잡지나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해가지고 초기에는 인터넷 판매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자동차 용품 판매점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보급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시작품이 만들어졌는데요. 생산까지의 과정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이루어진 상태고요. 실험을 해보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작은 인력으로 큰 증폭 효과를 내서 차를 쉽게 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단 한 가지 보완할 점을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 때는 앞으로 전진을 하고 올릴 때는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서서히 가지만 가다 말고 그러니까 차가 출렁출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보완하는 방법은 이 안에 가속기어와 플라이휠, 약 한 직경 8cm 정도의 무쇠덩어리죠. 플라이휠을 써가지고 내려 눌렀을 때 회전력이 상당한 시간, 이것을 올릴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적어도 자동차 타이어를 밀지는 못해도 따라갈 수는 있는 정도의 그 회전력을 플라이휠이 보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작품 제작 과정이고요. 왼편 것은 모든 부품을 모아놓고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요건 반만, 여기에다가 반만 조립한 상태입니다. 요 앞에다가 요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본체는 조립이 완료되는 거죠. 제 아이템 카푸쇼는 다가오는 1가구 2차 시대를 대비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90세까지 건강한 허리를 가진 드라이버를 꿈꾸면서
탄생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에게 남은 열정을 모두 쏟아붓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제품, 실용성 있는 제품을 이 세상에 출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